NCS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잘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한번 그 뜻을 풀이해 보도록 합시다. N은 국가, C는 직무, 능력, S는 표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C 국가 직무 능력 표준입니다. 그러면 NCS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겁니다. 산업 현장. 아카데믹한 것이 아니라 일을 실제로 하게 되는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한 능력, 즉 지식, 기술, 태도, 국가적 차원에서 한 나라 단위에서 하는 거예요. 표준화한 것으로서 능력 단위 또는 능력 단위들의 집합을 말해요. 능력 단위의 집합. 여기서 중요한 거 일단 기본적으로 NCS에서 어떤 것들은 능력 단위라고 하는 것들의 집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NCS 그래서 가장 큰 범위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중분류, 그 다음이 소분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세분류, 이렇게 대중소세 이렇게 나눠지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예를 들면 14번은 건설을 의미합니다. 1번부터 몇 번까지 네이밍이 되어 있는데 13번이 음식 서비스, 14번이 건설, 15번이 기계라고 하면 14번은 건설 중에 중분류도 02, 03, 04가 있는데 그 중 03번은 건축을 의미하고 02번은 건축, 시공을 의미하고 건축 시공 중에서도 타일의 시공을 의미하는 타일 시공은 04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를 표현하면 14에 03, 02, 04라고 하는 하나의 번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의 번호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번호만 보게 되면 거꾸로 어디에서 가져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더바를 통해서 뒤에 있는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23년도에 두 번째 개정판이 나왔다면 이렇게 버전 2라고 약자를 씁니다. 언더바 밑에 있는 것은 부가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맨 앞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에 해당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세분류 밑에도 한 가지 더 단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능력 단위입니다. 세 분류를 구성하는 능력 단위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 또 01이라고 붙게 되면 이 타일 시공에 관련된 능력 단위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NCS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NCS는 대중소세 맨 아래에는 능력 단위로 합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능력 단위 요소로 또 쪼개집니다. 쪼개지는 게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분석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 능력 단위 요소는 또 수행 준거랑 지식, 기술, 태도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능력 단위 밑에 적용 범위 및 작업 상황, 평가 지침, 직업 기초 능력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 범위 및 작업 상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평가 지침, 직업 기초 능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직업 기초 능력은 뭘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NCS라고 하는 국가 직무에서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 개발 능력, 자원 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직업 윤리와 같이 직업의 기초가 되는 소양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것에서 능력 단위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용 범위 및 작업 상황, 평가 지침,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까지 네 가지가 하나로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 단위 요소는 수행 준거와 지식, 기술, 태도로 구성이 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일 시공 밑에 또 능력 요소가 능력 단위가 있고 그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능력 단위 요소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NCS에 대해서 배웠는데 NCS 학습 모듈은 뭘까요? NCS 학습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NCS를 잘 사람들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알려진 교수 학습 자료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잘 배우고 어떻게 해야지 잘 습득할 수 있는지 연구해서 만든 것을 학습 모듈이라고 하는데요. NCS는 능력 단위로 구성이 되는데 능력 단위는 또 능력 단위 요소와 수행 준거, 지식, 기술, 태도, 적용 범위 및 작업 상황, 평가 지침 등으로 구성이 되고 능력 단위가 하나의
학습 모듈과 1대1 대응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 단위가 학습 모듈과 1대1 대응이 된다고 한다면 능력 단위에 대한 정의는 definition이죠. 정의는 학습 모듈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 수업을 하게 되는 목표가 되는 거죠. 하나의 한 차시 수업에 대해서. 그리고 능력 단위 밑에 있는 능력 단위 요소는 하나의 학습을 하게 되는 학습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학습명, 실제로 하게 된 학습 단원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행 증거, 지식, 기술, 태도가 있다고 했었는데 수행 증거, 지식, 기술, 태도가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수행 증거는 목표에 대응합니다. 학습, 목표에 대응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수행 증거, 지식, 기술, 태도, 능력 단위 요소 하나를 묶어서 우리가 능력 단위 기술서라고 합니다. 능력 기술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적용 범위 및 작업 상황은 교수 학습 방법으로 구현이 됩니다. 적용 범위 및 작업 교수 학습 방법으로 구현이 되고요. 평가 지침은 평가로 구현이 됩니다. 평가 안에는 평가의 기준이 되는 평가 준거가 있고 평가 방법이 있으며 피드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평가의 구성 요소 3개가 있다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NCS와 NCS 학습 모듈을 비교해 봤고요. NCS 학습 모듈 다시 한번 볼게요. 학습 모듈 목표, 학습명, 학습 목표, 교수 학습 방법, 평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응되는 NCS는 능력 단위의 정의, 능력 단위 기술서, 적용 범위 및 작업 상황, 평가 지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능력 단위, 기술서, 적용 범위 및 작업 상황, 평가 지침. 용어가 어렵지만 여러 번 말하다 보면 잘 입에 익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과거에는 수행 증거가 학습 목표하고 1대1 대응된다는 것이 한 번 기출 문제 나온 적이 있었고요. 교수 학습 방법, 적용 범위 및 작업 상황에 해당한다는 거. 이거는 다른 교과목에서 기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출제된 요소로는요. 평가 밑에 평가 준거, 평가 방법, 피드백이 있다는 거 이건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된 부분이니까 따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